쉬면 왠지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바빠야만 제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 지금 이 감각이 익숙하다면 몸은 이미 한계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자각 증상도 없이 심장을 갉아먹고 뇌 회로를 바꿔버리는데 이상하다 싶을 때쯤이면 이미 한참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 지금은 반대로 당신을 천천히 소진시키고 있고 그 핵심에는 휴식을 게으름으로 보는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쉬는 게 왜 생존의 조건인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시 내 편으로 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흘리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항상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게 살아있는 것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런데 자연은 생명체에게 그 균형을 깨뜨리는 위협을 끊임없이 던져왔습니다. 그 위협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면 죽는 환경에서 진화가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낸 해결책이 바로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려면 약 5만 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불가에 둘러앉아 쉬고 있다가 굶주린 맹수가 들이닥치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 순간 뇌는 0.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걸 생존 위협으로 분류하고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통증과 피로 신호는 차단되고 눈은 더 예민해지며 반응 속도는 평소의 몇 배로 빨라집니다. 이때 뇌가 필요로 하는 건 깊은 사유가 아니라 도망칠지 싸울지를 순식간에 결정하는 능력이고 아드레날린은 그 결정이 어느 쪽이든 최대한의 힘을 실어줍니다. 싸움이 길어지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추가로 함유합니다.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인 즉각 반응을 담당한다면 코르티솔은 그 비상 상태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전략 호르몬이거든요. 코르티솔은 소화나 면역처럼 당장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능들을 전부 꺼버립니다. 에너지를 오직 생존 싸움에만 집중시키면서 몸 전체를 스트레스가 지배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위기가 끝나면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근육이 쑤시고 상처가 아파오고 배가 고파지면서 쉬고 먹고 치유하는 사이클로 돌아가거든요. 이 전환이 이 시스템의 핵심 설계 원칙이고 수십만 년 동안 이 사이클이 완벽하게 작동해온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시스템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즐기도록 설계되기도 했다는 거거든요. 도전을 극복할 때의 짜릿함, 마감 직전 집중력이 폭발하는 느낌, 중요한 순간 전날 온몸에 퍼지는 긴장감, 이게 전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에 의존하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환경일수록 스트레스를 연료 삼아 자신을 몰아붙이는 게 최고의 결과를 낸다고 믿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실제로 그게 맞기도 해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진짜 함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짧고 강렬하게 쓰고 빠르게 회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시스템이지 몇 주 몇 달씩 켜놓고 쓰는 도구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뇌는 아직도 5만 년 전에 살고 있습니다. 진화는 너무 느리고 현대 문명은 너무 빠르게 변했기 때문에 뇌는 지금도 위험을 감지하면 맹수가 눈앞에 나타난 것과 똑같이 반응하거든요. 상사한테 온 날카로운 메일 한 통, 예상치 못한 지출, SNS 피드 속 남의 화려한 일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것들이 뇌 입장에서는 전부 맹수와 동급의 위협입니다. 하루에 이런 미세 스트레스가 수십 번씩 쌓이면 몸은 비상 모드를 잠깐도 끄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치명적인 건 현대 스트레스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맹수와의 싸움은 어떻게든 끝이 났지만 직장 문제, 돈 걱정, 인간관계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은 끝나는 시점 자체가 없거든요. 몸은 비상 모드를 유지하려 하는데 회복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만성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몇 주,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이어지면 처음엔 그냥 좀 피곤하다 느끼는 수준이지만 몸 안에서는 이미 각 기관이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신호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별것 아닌 일에 짜증이 치밀고 집중이 안 되고 멍한 시간이 늘어나고 자꾸 단 것이나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는 것들이 전부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거든요. 이 신호들을 그냥 넘기면 몸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알려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 목과 어깨가 만성으로 굳어 있고
이유 없이 두통이 반복되고 소화가 안 되거나 배탈이 잦아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전부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전체를 전투 모드로 묶어두면서 생기는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수면도 만성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잠드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코르티솔이 더 높게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반응이 더 강해지고 그게 또 수면을 방해하는 완전한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복부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이기 시작하고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는 능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신경 쓰는데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심혈관계는 만성 스트레스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계속 빠르게 뛰고 혈관이 높은 압력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혈관벽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이게 쌓이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면역 시스템도 이상한 방식으로 망가집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는 방어 기능은 약해지는 반면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들은 오히려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든요. 감기에 자주 걸리면서도 몸 어딘가는 항상 염증으로 쑤신다면 여기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뇌는 빠른 반응에 유리하도록 회로가 재편되면서 차분하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실제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 쉬워지고 음식이나 술에 의존하거나 중요한 관계를 홧김에 망치는 행동이 늘어나는데 본인은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내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같이 떨어지면서 불안과 우울 쪽으로 서서히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능력도 같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바로 그 능력이 손상돼 있기 때문에 방치되면 더 깊이 빠져들고 결국 수명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수준의 단기 스트레스는 진짜 성장의 연료가 되거든요. 시험 전날의 긴장감, 중요한 발표 앞에서의 집중력, 운동 중 한계를 넘을 때의 고통, 이게 전부 스트레스 반응이 만들어내는 상태이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실제로 더 강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쓰고 난 뒤에 제대로 회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인데 태우고 나서 반드시 충전하는 시간을 챙긴다는 거거든요.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다음 싸움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는 게 진짜 회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SNS 피드를 넘기거나 자극적인 뉴스를 보는 건 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미세 스트레스원이고 몸은 쉬고 있어도 뇌는 계속 비상 모드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진짜 회복은 뇌가 위협 처리를 멈추고 실제로 이완 상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사이클을 제대로 만들려면 먼저 자기 몸의 신호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피곤하고 예민하고 자꾸 짜증이 난다면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거든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쉬어도 된다는 생각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라면 비상모드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자연 속을 걷는 것처럼 단순해 보이는 활동들이 실제로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거든요. 특히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소진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싸우거나 도망치도록 준비된 몸 상태에서 실제로 몸을 쓰는 게 그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발산하는 경로가 되거든요. 격렬한 운동이든 가벼운 산책이든 상관없이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회로를 진정시킵니다. 명상이나 호흡 같은 방법들도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실제로 느리고 깊은 호흡을 몇 분만 해도 심박수가 내려가고 코르티솔 수치가 줄어드는 게 측정으로 확인되거든요. 취향에 안 맞아도 효과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더 근본적인 접근은 스트레스의 원인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본인 하루에서 어디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추적해보면 생각보다 작은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SNS가 불안을 유발한다면 앱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만성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고 특정 환경이나 관계가 반복적으로 소진감을 만들어낸다면 그것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어떤 명상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고 느껴질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뇌가 재편된 상태에서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자체가 손상돼 있기 때문에 혼자 버티는 게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든요.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든 누군가와 상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실제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삶은 언제나 크고 작은 도전을 던져오고 그게 정상이거든요. 이 도구를 제대로 쓰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태우고 나서 반드시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사람입니다. 비상 모드를 켰으면 반드시 꺼야 하고 싸웠으면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게으름이 아니라 다음 도전을 위해 몸을 준비시키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거든요. 그걸 의도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남는 겁니다.